네이버 카페입니다. 한국 중고차 거래소 KUCE, 어려운 말로 코리아 유즈드카 익스체인지고요. 예, 중고차 개인 거래 카페입니다. 카페라서 여기에 보면은 뭐 현대, 기아, 제네시스, 뭐 벤츠, BM 따르릉 이런 것들 개인 거래로 이렇게 거래를 하실 수 있는 게시판이 있고요. 오늘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여기서 중고차 Q&A 게시판에 있는 많은 분들의 질문글을 읽으면서 답변을 드리는 그런 컨텐츠입니다. 중고차 시세 많이 안정됐나요? 작년만 해도 코로나다 뭐다 하면서 반도체도 부족하다고 하고 중고차 가격이 엄청 뛰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좀 어떤가요? 라는 질문입니다. 어떻게 보시나요? 저는 일단은 좀 회복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일단 그러고 나서 금액이 좀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. 근데 지금 이 시점에 네. 또 약간 성수기로 돌아왔잖아요. 네. 그래서 1월, 2월 달보다는 시세가 오히려 살짝 반등했다. 좀 올랐더라고. 특정 매물들에 대해서. 네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분 지금 이 글을 쓰신 분이 알고 있는 반도체가 부족해서 뭐 중고차 값이 뭐 안 떨어지고 그랬던 거는 사실 2년 전이죠. 이제 1년 전도 아니고 2년 전이죠. 2년 전에 좀 이런 현상이 있었고 2022년 겨울쯤부터 금리가 오르면서 중고차 값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. 그때부터 많이 떨어졌고 22년도에 많이 하락을 했다가 23년도에는 뭐 그냥 그랬던 것 같고요. 버텼어. 네, 그냥 소소하게 갔던 것 같고요. 네, 올해도 뭐 그냥 소소하게 갔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, 지금은 살짝 반등한 상태다. 네, 22년도에 금리가 오를 때 좀 떨어졌고 그 뒤로는 그냥 약간 이렇게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건 있지만 특별히 떨어진 건 없고 이게 쭉 가다가 최근에 24년이죠 이제 24년도 더워지면서 예, 뭐 살짝 올랐어요. 아주 약간 그 원래 여름이 되면은 약간 좀 수요가 좋습니다 중고차가. 예, 그래서 좀 약간 더 최근에는 올랐을 수가 있다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사는 차가 같은 차를 샀을 때 2022년보다 더 비싸게 사냐 그건 아니에요. 왜냐면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감가는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22년도에 반도체니 뭐냐면서 그때 엄청 이제 많이 올랐었고 그때 이제 신차급들이 거의 금액이 그렇지. 안 빠지고 신차급들이 안 빠지다 보니까 또 그 밑에 애들도 같이 안 빠지고. 그렇지. 네. 이제 그렇게 갔었죠. 장거리 출퇴근 디젤 vs 하이브리드. 조만간 왕복 100km가 넘는 거리를 출퇴근하게 생겼습니다. 어차피 고속도로로 출퇴근하는 거라 도로비는 딱히 부담이 안 되는데 왕복 100km가 넘다 보니까 기름값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. 고속도로로 이 정도 출퇴근 거리면 디젤이 좋을까요? 하이브리드가 좋을까요? 그러니까 어떤 게 좀 더 돈을 아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. 근데 왕복 100km 그렇다는 것은 편도 50km입니다. 그 정도면은 서울에서 한 동탄 정도 될까요? 아마도 거리상 그 정도 될 것 같아요. 동탄 정도 되겠죠? 상당히 거리가 가깝진 않습니다. 가깝진 않은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속도로로 출퇴근을 하는 거다 라고 하신다면은 가성비로 봤을 땐 디젤이 좀 좋을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. 왜냐면 이제 고속을 타면 일단 디젤이 연비가 잘 나옵니다. 굉장히 잘 나와요. 잘 나오고 디젤 차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하이브리드를 사는 거에 비해서 이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. 차종 선택의 폭. 만약에 내가 1,000만 원 갖고 하이브리드 사야 된다? 살 수 있는 차가 많이 없어요. 정말 많이 없습니다. 근데 디젤을 산다? 라고 하면은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. 물론 이분의 지금 제가 예산을 모르기 그러니까, 때문에 그게 중요해 지금. 예산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예산 1,000만 원 그냥 제가 임의로 예산 1,000만 원이라 했을 때는 저는 디젤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. 이런 경우에는 1,000만 원 미만에 그냥 왕복 동탄 서울 출퇴근한다. 저는 그냥 엑센트 디젤, 크루즈 끝났지. 디젤 그치. 이런 거 그냥 갑니다. 1,000만 원도 안 들어. 기름 안 넣어도 돼요. 예, 1,000만 원도 안 들어. 한 5, 600만 원, 6, 700만 원 정도로 그냥 순수 출퇴근 목적이고 지금 이분이 지금 돈을 더 아끼는 게 굉장히 목적이시잖아요. 이분은 지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크루즈 디젤이나 엑센트 디젤 이런 거 갑니다. 저는 그냥 디젤 사서 그 4대분 안으로 안 들어가면서 그냥 타고 다닙니다. 그렇죠. 4대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사실은 지하철이 나요. 길 막혀. 맞아. 주말에 그 명동 같은 데 가려 그러면은 시위하고 막 난리도 아니야. 을지로 그쪽 가면은 차 지나가지도 못합니다. 더 뉴 소렌토, 그러니까 구형 풀옵션 사기 vs 4세대 소렌토, 그러니까 신형 옵션 적은 거 사기. 소렌토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검색을 해봤는데 소렌토 마스터 등급 여러 매물을 보다가 보니 같은 값의 MQ4 낮은 등급이랑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더라고요. 어떤 차가 좋을까요? 이제 이거는 그런 거예요. 뭐 소나타 풀옵 사기 대 그랜저 깡통 사기. 비슷한 뭐 거죠. 항상 있는 어떤 그 논쟁 네,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건 저는 개인 취향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. 개인 취향. 그러니까 당연히 겉에서 봤을 때는 구형 모델의 풀옵 사는 것보다야
신형 모델의 깡통 사는 게 낫겠죠. 겉에서 봤을 때는 더 요즘 거니까.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은 막 통풍 시트도 없을 것이고 HUD도 없을 것이고 썬루프도 없을 것이고 어라운드 뷰도 없을 것이고 여러모로 분명히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. 깡통을 사면. 근데 구형을 사게 되면은 외관은 구형이다 보니까 좀 서운할 수가 있지만 옵션이 많잖아. 뭐 통풍부터 막 HUD 뭐 어라운드 다 있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어떤 가치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본인의 가치관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잖아요. 그러면 신형으로 갈수록 안전점수가 많이 높아지더라고. 근데 만약에 안전점수가 똑같다 예를 들어. 그러면 똑같을 수도 있거든. 똑같다? 그러면 저는 구형에 풀옵션을 갑니다. 근데 안전점수가 예를 들어 소렌토가 그 신형의 월등히 높아. 막 그 취약 등급이었는데 갑자기 9등급을 받았어. 그러면 나는 그냥 깡통이라도 안전한 차를 탈 것 같아. 그치.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야 돼. 이게 단순히 신형을 가면 생김새만 바뀌는 게 아니라 엔진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. 미션이 바뀌는 경우도 맞아. 있고 방금 얘기했던 대로 안전도 같은 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또 있어요. 구형에서는 내비가 옵션인데 신형에서는 내비가 기본이야. 그런 경우도 있어요. 깡통임에도 옵션을 더 넣어줘. 신형으로 가면 그런 경우도 있어서 좀 잘 보긴 봐야 됩니다. 근데 일단 제가 볼 때 중요한 거는 본인의 취향이다. 맞아. 네, 내가 뭐 통풍, 썬루프, 어라운드 뷰, HUD 다 쓰고 싶어. 그럼 구형 가야 되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아니면은 좀 신형을 가는 대신에 옵션을 포기하는 거죠. 이건 좀 개인 취향이 너무 좀 많이 탈 것 같습니다. 나도 지금 카니발 알아보면서 이게 비슷한 고민을 했거든. 더 뉴 카니발 풀옵션을 살까? 아니면 4세대 카니발 그 깡통을 사서 탈까? 고민을 많이 했는데 4세대 카니발은 안전등급 일단 검사는 받았더라고. 일단 나쁨이야 근데. 나쁨이야? 나빠. 제가 거의 최하점을 받은 걸로 그 측면 충돌이 최하점을 받은 측면 걸로. 맞아. 측면에서 낮게 나오더라 카니발이. 근데 그 정권은 아예 데이터도 없어. 그러니까 안 받은 것 같아 보니까. 그 전에는 요즘 나오는 차들이 이제 좀 그거 안전도에 대해서도 그 신경을 많이 쓴다. 심지어 제네시스 G80 이런 애들은 최상위 점수를 받았더라고. 9등급이더라고. 제일 높은. 현재 디젤차 타고 있는데 사실 차에 큰 불만은 없는데 그냥 한번 바꾸고 싶습니다. 2, 3년 된 전기차를 알아보니까 새 차 대비해서 1,000만 원 정도 빠졌는데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추천하시나요? 사실 집밥은 없는데 집 근처에 고속 충전기가 있어요. 그냥 차 바꾸고 싶어서 명분 세우는 거겠죠? 일단 요거는 맞습니다. 원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고 싶은 게 생기면은 이유를 만듭니다. 그 다이어트 할 때도 그냥 야식이 먹고 싶어. 그냥 처먹으면 되는데 꼭 오늘 단백질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. 이러면서 괜히 뭐 그렇게 핑계를 만단 말이지.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봤을 때는 본인도 알고 있어요. 사실 차에 큰 불만은 없는데 그냥 바꾸고 싶어지. 그치. 저게 가장 솔직한 얘기야. 네, 지금. 이분은 솔직하신 분이야. 이 맞는 말이에요. 일단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. 근데 문제는 2, 3년 된 걸 알아보니까 1,000만 원밖에 안 빠졌대. 일단은 지금 2, 3년 됐는데 1,000만 원밖에 안 빠진 차를 보고 있다는 거는 그 차는 기본적으로 감가가 잘 안 되는 차라는 뜻입니다. 그게 뭐가 됐든 간에. 뭔지는 모르겠지만 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감가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. 이미 감가가 잘 안 되고 있는 차니까. 원래 레이 같은 거는 새 차랑 중고차랑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. 그래서 차를 살 때 좀 내가 좀 기분이 좋지가 않아. 중고랑 새 거랑 얼마 차이 안 나니까. 근데 내가 타다가 되팔 때는 오히려 좋습니다. 가격이 많이 안 빠지기 때문에. 그래서 아마도 이분이 지금 보고 계신 차가 가격이 많이 안 빠지는 차기 때문에 되팔 때는 뭐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그 집 근처에 고속 충전기가 있어도 있는 거 이제 보기만 했잖아요. 근데 실제 충전하려고 가면 고장 나 있어. 고장 나 있거나 아니면 그거를 항상 꽉 차 있거나 그 충전기가 그치. 그런 것들도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. 그렇지. 내가 항상 가는 퇴근 시간에 그 충전기가 한두 대 정도 비어 있는지 그런 걸 좀 따져봐야 그치. 된다는 거죠. 지금 이분의 문제는 사실 집밥은 없는데 여기서 저는 이분 끝났다. 이 사람 전기차 사면 안 된다. 저것 때문에 빡쳐가지고 차 네. 파는 애도 봤거든요. 네. 집 근처에 고속 충전기가 있어요. 이거는 없다는 겁니다. 없는 거예요. 집 근처에 없는 사람이 없어. 없는 거야. 네, 없는 거야, 없는 거. 웬만한 사람들은 집 근처 어딘가엔 다 있지. 근데 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우리 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옆에 뭐라 써 있어? 공용. 공용이라는 거예요. 공용. 그렇다는 것은 없다. 충전소가 없다는 뜻입니다. 그러면은 나중에 상당히 불편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안녕하세요. 27살 사회초년생입니다. 신차를 사려고 했는데 운전 경험이 없어서 다짜고짜 사기엔 좀 부담스러워요. 아마도 신차 몰고 다니면 비싼 돈 주고 사는 차 기스나면 마음 아플 것 같습니다. 2,000만 원 이하로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세단 중에서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하시네요. 제가 봤을 땐 지금 이분이 이
중고 시세에 대한 좀 파악이 안 되셔가지고 일단은 다짜고짜 2천만 원을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하로. 네, 일단 웬만한 중고차가 2천만 원이 안 해요. 네, SYS님 웬만한 중고차 2천만 원이 안 합니다. 안 하고 27살에 첫 차로 그냥 타시는 거면은 2천까지 필요 없고요. 한 1,200만 원 정도는 카카오 정기예금 박으시고 800으로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사서 타시면 됩니다. 그냥 LF 소나타도 돼요 요즘. 2천만 원 쓸 필요가 없어요. 네, 이 27살 첫 차인데 뭔 2천만 원을 써. 자 보여드릴게요. 현대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가솔린 2.0 스마트 모던 프리미엄 블루세이버 다 체크하세요. 이렇게 그 다음에 키로수 한 13만 정도의 리미트 것이고 낮은 가격순 딱 하면은 자 보세요. 5, 600만 원짜리도 있죠 벌써. 근데 이런 거는 좀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 요런 거 14년식 좋다. 네, 14년식에 12만 탄 거 얼마입니까? 729만 원이네요 지금. 729만 원. 네. 이 차를 사라는 건 아닙니다. 이 정도 한다는 거예요. 네, 누군지 모르는 차입니다. 이 차 누구 차인지도 몰라요. 대략적으로 요 정도를 살 수 있다는 거지. 729만 원만 써도 스마트키 있죠. 내비 후카 있죠. 뭐 다 있어요. 좋아요 차가. 그리고 키도 이렇게 버튼식 다 있죠. 시트도 가죽 시트에다 전동 시트 있죠. 여기 보이죠? 전동 시트 있고 또 뭐야? 핸들도 보세요. 여기 뭐 통화하는 거 여기 전화기 전화해야 될 거 아니야 친구랑 운전하면서. 그 다음에 핸들 열선 있잖아 겨울에 핸들 열선 다 있어요. 없는 것 빼곤 다 있어. 후방 카메라도 있고 하이패스 룸미러도 있어. 하이패스 룸미러도 없는 게 없습니다. 진짜 없는 것 빼곤 다 있어. 엉따 당연히 있는 거고 요런 거 729만 원이에요. 요런 걸 사시고 남은 돈은 앞날을 위해서 미래로 보내는 거지 돈을. 네, 차라리 나스닥을 사는 겁니다 그 돈으로. 요즘 투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. 네, 알아서 하세요. 알아서 하세요.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든 나머지 돈은 미래로 보내라. 네, 이런 좀 그게 가장 현명하긴 하지. 네, 근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네요. 이게 나는 조금 그가 궁금한 게 저 친구가 지금 사회 초년생인데 어떤 직장에서 얼마를 버는지 이런 게 없잖아, 그지? 그죠. 진짜 2천만 원을 금방 벌 수 있는 직장이다라고 하면 2천만 원 다 쓰셔도 되고. 그렇죠. 보니까 알고 보니까 뭐 월급이 2천이야. 그러니까. 그러면 뭐 포르쉐 박스터 리스 가야지 바로. 2천짜리 왜 사냐? 네. 월급 2천인데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런 특수한 경우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뭐 연봉 한 3,500, 4,000 정도라고 쳤을 때는 저는 뭐 저렇게 좀 저렴한 거 사시고 나머지는 좀 나중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. 2천까지 다 쓸 필요가 없다 맞아. 굳이.